이현주 변호사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했던 말이 나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더라고요. 내가 징계에 들어갔다면 윤석열은 최소 면직이다. 추미애 장관이 저 앞에 있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그 책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탐독을 했잖아요. 야 이거 경악스럽다. 추미애 장관 같은 84 출신의 여성이 전혀 못 느꼈을 그 문화를 책으로 간접 체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현주 변호사 이제 저쪽 그 언론들이 검찰이 1년밖에 안 했는데 뭐 네가 검찰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건 내가 징계에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은 최소 면직이다. 사실 면직은 거의 해임에 가까운 그런 걸 텐데. 자, 이런 상황이고요. 저도 이거 부분 보면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과 말씀했지만 저도 해임을 생각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뭐 그 윤석열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었는데 판사 사찰 같은 경우는 되게 심각한 문제다. 뭐 법원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독립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이 되더라도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징계는 해임이나 면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도 이현주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그 징계위원들이 언론에다 공개가 되고 검찰이라는 어떤 그런 무지막지한 곳에서 계속 눈을 치켜뜨고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기 징계위원회 들어갔으면 정말 면직하겠다. 면직해가 정당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송에 들어갔죠. 지금 뭐 전자소송을 한다 그러던데. 냈나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낼 것이다. 이제 오늘 낸다고 했어요. 이완규가 그 변호인이 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2개월 직무 정지 자체에 본안 소송이 있고 근데 이 본안 소송을 내도 결과가 나오는 건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 그렇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안 소송을 내는 이유는 나중이라도 그걸 받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지금 2개월 정직 여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용이죠.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 안 내면 이 자체가 가처분 소송이 불가능하다면서요, 법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나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10일 정도는 대부분 나온대요. 이런 소송은 나오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이 가처분 신청에서 이기면 법원이 그걸 인용해버리면 윤석열은 직무정지 없이 검찰총장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욕먹을 각오하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덕춘 변호사랑 뭐 통화하면서도 이 얘기를 한번 논의해 봤었는데 여러 사람 의견을 들으면서 해임하고 면직하고 그 정직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3주 전쯤에 저는 정직이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국면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3주 전에. 그리고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근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그 판사 사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유죄라 생각합니다. 그 불법 사항이고 그거는 반드시 정말 징계 해임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그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났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50%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면직이면 이게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직이면 우리가 3분의 2 정도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즉 윤석열에게 실효적인 그 처벌의 의미, 그다음에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실효적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정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임안을 딱 결정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이거를 제가는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임명한 총장에 대해서 지금 정직하면서도 그 정직을 제거하면서도 국민에게 이런 그 문제를 일으켜서 송구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소를 잡을 땐 결단을 해야 되지만 한 방에 찔러야 되지만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직이 저는 오히려 가처분 신청 인용되지 않는 데 있어서
유리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고려하지 말고 정말로 징계 사유만 보고 판단하기를 바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못 돼서 그 징계 혐의 사실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고민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낸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거랑은 많이 다를 것이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인용됐을 때 가처분 인용됐을 때 사유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용됐었는데 지금은 어떻든 간 2달 정도 정직이 나왔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어떻든 간에 고려해서 충분히 사실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는데 사법부가 바로 자신의 칼로서 그냥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정직 2개월 정도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윤석열의 주장이 인용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만 이거 혐의 인정 4가지를 해가지고 이걸로 2개월 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사족이 붙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화가 나게 된 상황이잖아요. 뭐냐면은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나 검찰총장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라고 사족을 붙여버림으로써 자신들의 징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사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저는 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임을 예측했어요. 윤석열이나 국민의 지임 등에서도 윤석열 쪽에서도 심지어 해임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해임을 했을 때만이 정확히 말하면 물론 징계위 자체가 정치적인 조직은 아니라서 그 정치적인 조직이 우리들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한 그 사족 때문에 가장 정치적인 해석을 해버린 거라고 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도 실은 해임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뭘 바랬을까? 저는 해임 결의를 바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 혹은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갈등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래서 봐라. 검찰총장 그 임명 스스로 하더니 저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운다라는 구도로 몰고 가고 싶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도 계속 해임을 원했고 그러면은 그 해임 만약에 징계 결의안이 나왔다면 분명히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일주일이든 10일 만에 만약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윤석열이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수세에 몰리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서 저는 정직 2개월을 절묘한 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가처분이 인용 때문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저는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게 이제 4명이서 합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강한 것부터 하나씩 제껴가다 보니까 결정할 수 있는 그 선이 정직 2개월이 됐던 것이라고 일단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들 징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정무적 감각이랄까 요거는 정직 2개월을 내림으로써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게 할 목적은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뒤에 사족이 그렇게 붙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어떤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윤석열만 특수하냐. 해임 사유가 분명히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전공법으로 갔을 때만이 실제 역사를 뚫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냐 마느냐를 염두에 둬서 요거를 정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나는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시원하게 윤석열을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복귀하면 일정 기간이나 시간 동안 정치적 어려움, 수세에 몰리는 건 맞겠죠.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걸로 예를 들어서요. 굳이 우리가 사법부를 못 믿는다고 하면은 2개월 정도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상태에 이게 또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아까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막 어떤 그 분석을 붙이는 것보다는 저는 징계위가 앞으로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 징계 사유가 해임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해임을 못 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패착인 거죠. 아니 저는 지금 분석하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결과적 분석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맨 처음에 이 징계위가 나왔을 때 저는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처신하기에 제일 지금 스페이스를 넓혀주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제 가처분 신청이 한 번 지난번에 우리가 해서 그 인용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어떻게 보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인용이 나오면 우리는 더 수세에 몰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2개월 정직이 만약에 유지된다. 그럼 그 사이에 공수처가 출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기구는 실은 고위공직자에 그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는 상황에서의 윤석열이 정직 후에 돌아왔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윤석열이 만약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법적인 어떤 뭐 수사를 지휘한다 그러면은 저는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징계위는 내가 봤을 때 추미애 장관과 생각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 뭐 어마어마한 수를 놓고 막 이걸 받아들이네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쩔었습니다. 윤석열을 감히 해임시킬 만한 네 사람의 힘을 갖고 해임시킬 만한 저는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게 막 법적으로 그 법 기술자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가처분 신청하고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한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들한테 저런 개 망나니 같은 놈 잘랐으니까 차라리 우리를 지지해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선명한 선이지. 근데 징계위 자체는 추미애 장관이나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떤 면밀한 분석을 놓고 가처분 신청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분석을 해버리면 저번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직을 외치잖아요. 해임을 외쳐서 해임이 나오면 좋겠지만 최소한 징계하는 사람들이건 법무부건 윤석열의 죄값만큼이나 윤석열 자체를 징계해라라고 외치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사람 해임돼야 돼. 심지어 지금 오늘 또 검찰청 앞에서 윤석열을 19번째 고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수사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될 게 우리의 구호나 바램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질문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예상을 해봅시다. 근데 예상을 하라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10명이 해임을 외친다고 그래서 저 혼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상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하시면 그 당시에 정직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고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직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푸나님이 예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거에서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 이번에 그 징계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한 내용이 좀 있는데 왜 총장 임기를 왜 꼭 고정을 시켜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결국에는 검찰도 그렇게 말을 하고 뭐 국진도 말을 하고 윤석열 편드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총장 임기 2년을 부여했는데 왜 나가라 마라 이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윤석열도 그걸 믿고 까부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못했으면 내려와야 되는 거 잘못했으면 그에 합당한 죄를 지어야 되는데 총장이니까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징계위원들도 해임 가능하나 특수사정을 고려했다. 그럼 이 특수사정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총장 임기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해임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총장 임기 2년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그 범인을 잘 잡고 하라고 준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이번에 확실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하고 총장 임기 2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역사적인 산물이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이 계속 칼잡이 노릇을 하니까 칼잡이 노릇 안 해주면 잘라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년을 보장해 준 것인데. 추가하면은 총장 네. 임기제를 실은 주장한 게 이게 그 우리 쪽에서 주장을 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총장 임기제가 보장될 그렇죠. 때인데 네. 이게 총장 임기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문제였죠. 그러니까 22명 중에 총장 임기 지킨 게 8명, 9명밖에 네, 안 그러니까 됩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는 알아서 나갔어요. 근데 그리고 예, 이게 확고히 됐을 때 나중에 최동욱 총장을 보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실은 우리가 해임을 많이 요구하고 잘라야 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했던 거거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자르는 방법이 실은 그 파면을 제외하면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면이란 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직 검찰총장을 기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 본안소송 그 금고 이상 받으려면 1, 2년 최소한 걸릴 텐데 이거는 뭐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선택하면 정 가면 탄핵까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해임을 통해서 대통령이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가처분 신청하면서 또 법률 소송하겠죠. 세 번째는 사임하는 건데 여러 측면에서 사임이 제일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들은 다 사임했습니다.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 윤석열만 지금 특이한 인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징계의 결론도 그렇고요. 윤석열의 행태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야. 예측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자체가 윤석열을 직무정지시키면서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결론을 한번 찍고 갑시다. 시간도 뭐 입으로 넘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저는 그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직진하는 거지. 직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그 황 작가님이 계속 뭐랄까 뭔가를 남기시는데 그때 당시에 똑같아요. 내가 그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눈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 저도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분석을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뭐 내 법률적인 지식을 통틀었을 때 근데 사실은 그게 이를테면 이런 거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어떤 전문가도 그거를 예를 들면 뭐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드에 나오는 변호사들은 다 해임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못 맞췄다고 하는 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맞게 처분하라고 외치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와 나는 그 후에도 또 한 번, 두 번 통틀어서 난 정직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외치면 우리가 내고 싶어하는 메시지. 저 죄 진 만큼 처분하면 되는 거지. 여기 무슨 정치적 고려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직이 맞다고 생각한다를 2-3번 반복하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뜻이에요. 국민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뭐 몸살 나는 것처럼 아픈 이유가 뭔가 대단히 막혀 있는 느낌이 드는데 윤석열 징계위가 열리고 막 2번, 3번 연기될 때 그렇게까지 날짜를 끌어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 이렇게 풀썩 주저앉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를 비하해서 선동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영 방송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말씀 드려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해임을 막 외치고 주장해왔고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정직 2개월 나왔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우리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또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라. 어떤 그런 고충도 좀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저는 해주셔야죠. 우리 지지자들이 받는 충격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강력하게 윤석열이 그 당장 물러나고 그다음에 남자라면 정말 쪽팔려서라도 물러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거기에 안 물러서는 게 저도 안타깝고 뭐 길게 얘기하면 전 윤석열 처음부터 아주 그런 식으로 특진시키는 것 자체도 싫었던 사람인데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싫은 한 1주 전부터는 민주당에서 그 패널로 나온 분들이 특히 그 서른 의원을 중심으로 그 정직에 대한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서른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임 나오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안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계위원회 열리는 일주, 연기됐던 일주 상간에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해임안이 나온 것, 그다음에 정직이 나온 것 중에서 어쨌든 결과는 지금 정직이 나왔잖아요. 그럼 정직이 나왔을 때 실효적 효과, 긍정적 효과로 우리가 보는 게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다. 오케이. 수용하고 문제는 추미애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내 아니, 생각은 그래. 저도 추미애 장관은 어떤 직에 있든지 간에 저는 우리 민주 진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난 반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게 반려할 것 같은 흐름 속에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 추미애 장관 사표를 반려하고 또 다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꼴은 이전 이피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